이제 in animal cries each call 하는데, 이제 cry는 이제 외침, 뭐 울부짖음 뭐 이런 건데, 동물이 막 소리치는 건데, 요거 하면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단어가 알람콜 연말 기억을 해줘야죠. 알람콜 기억해줘야 돼. 많이 나와. 알람콜은 경고신호라고 그래서 물이 지어 있을 때 한 마리가 뭐 자기네들 뭐 위협 요소를 발견하면은 동료들한테 위협을 막 알리는 거야. 알람콜. 오케이. 그래서 이 동물이 외치는 거에 있어서 각각의 이 외침, 뭐 울부짖음, 뭐 얘는 동사자리니까 다른 메시지를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 다음에 그 메시지는 제한한대. 뭐 가능한 메시지의 수를. 그럼 이거는 메시지가 아니라 앞문장 전체겠네. 단수 취급했으니까. 뭔가 앞의 상황은 메시지 수가 좀 제한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고. 원래는 이제 요약문이 이렇게 대조오면은 요거 가지고만 답 나오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지. 뭐 그런데 이제 얘는 그렇진 않더라고. 아쉽게도. 근데 인간의 언어는 무한한 수의 메시지를 만들어낸다 라고 해서 여기가 대조가 되는 거였어. 아쉽다. 여기가 평가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뭘 사용했었냐면은 뭐 일련의 셋업 구별되는 소리인데 뭐 어떤 소리를 사용을 하느냐 이런 상태야. 그래서 이거는 지문을 봐야 돼. 하여간 인간하고 동물하고 소리 그리고 메시지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잖아. 어렵진 않았다 이건. 자, 인간의 언어는 다르다. 다른 동물의 외침하고. 그치? 벌써 처음부터 대조가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글 순서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얘는 이제 무슨 주장 같은 게 이제 있을 만한 성격이 아닌 거 보이니까 저렇게 처음에 대조를 주게 되면 뭐 A하고 B가 있는데 이거 다른 애들이 두 개 있어 하면 뭐 전개 방식가 이거잖아. A 얘기를 쫙 한 다음에 뭐 on the other hand 뭐 이런 거 써가지고 B가 있어 해서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필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으면 뭐 마지막에 쓰는 거고 대조는 항상 그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위에서 뭔가 하나 찾았어. 그럼 굳이 다 읽을 필요 없이 그 밑에 여기로 바로 들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동물 먼저 이게 나오지. 하나 중요한 구별은 뭐냐면 동물 얘네들은 하나의 소리를 사용을 한대. 하나의 메시지 하나당 소리 하나. 뭐 의사소통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그러면 아까 밑에 있었던 게 하나의 소리 하나의 메시지니까 각각의 소리가 메시지 하나하나 1대1 대응되는 거니까 그냥 뭐 나타낸다 보여준다잖아. 그래서 뭐 represent, symbolize, express 다 가능한 거 아니야. 요런 것만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오른쪽을 보니까 요렇게 요래요래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통 이런 경우에 요건 또 꼼수지.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갖고 하나가 다르면 그게 답이어야 되는 건데 세 개가 다 다르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답을 바로 구할 수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동물은 하나의 소리, 하나의 메시지. 뭐 여기서 하나 이제 단서가 따온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하나 더 보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가능한 메시지 수가 매우 제한된다 라고 해서 이게 제한한다까지 확인했어. 그럼 이제 인간으로 바로 가야지. 여기 이제 보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야? 인간 어딨어? 여기지. 여기로 넘어와야 되잖아. 반면에 이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 좀 이거예요. 위에 보면서 자꾸 여기가 잊어버려. 뭐였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소리를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네. 인간의 언어는 빌던 뭔가 위에서 형성되는 거 쌓아 올리는 거잖아. 원리인데 제한된 이제 소리를 조합하는 거야. 어떻게? 무한한 수의 메시지로. 이거네 제한된 수의 소리. 그지? 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얘는 답을 finite 요거로 하면 되는 거잖아. 단어를 몰라서 아마 틀렸지 않을까 싶긴 하네. 이게 이제 구별되는 제한된 일련의 소리를 사용해서 무한한 수의 메시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왜 준동사 같은 거 설명을 할 때도 원래 준동사는 동사인데 우리가 이제 뭐 투부정사 같은 거 얘기할 때 뭐 죽다라는 동사를 이렇게만 쓰지 않고 죽음, 죽는, 죽도로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하는 게 우리말은 여기 이제 용어네.
어미를 바꿔서 영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to를 써가지고 동사 원형 이렇게 한번 바꿔주는 게 언어의 경제성이라는 걸로 이게 각각 개별 단어로 존재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게 뭐 이런 거랑 약간 맞닿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단어를 하나 볼게. 여기도 그 finite이라고 읽어 발음은 몰랐으면 기억을 해줘야 돼. 얘는 limited지 limited 제한되냐? 그래서 여기 infinite 하게 되면 unlimited 무한한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definite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이제 분명한 명확한에서 규정된이라고 좀 한정됐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게 뭐 자주 쓰이진 않지만 이렇게 indefinite 하게 되면 이것도 무한하다는 의미가 돼. 무한한 거야. 이렇게 빨간색 들어가면은 오케이. 그래서 얘도 정답률이 이렇게 쉬움에도 56%였고, 그래서 오답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2번이었거든? 그러면 2번도 A는 symbolize는 가능하잖아. 상징한다. universal, 보편적이다라는 이걸 왜 골랐을까? 어딘가 뭐 다른데 universal이란 말이 있나? 그치, 그럴싸해서 그랬을까? 싶으네. 그래서 얘는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넘어가겠다. 오늘 하여간 끝까지 가야 되니까. 다음 걸로 패스. 이건 내용이 안 어려워. 오랜만에 무관한 걸 한번 해볼게. 다음 페이지에 2번을 한번 해보자. 자, text must be interpreted. 글은 반드시 이해돼야 돼. 뭐 해석도 되고 이해도 되고 번역도 되고 이해가 돼야 된대. 다시 말하면 뭐 분석이 돼야 된다네. 두 가지 다 explicit, 명시적으로, 암시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거, 속으로 이제 내포된 거. 하여간 뭐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네.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여기가 주제문이 될 수도 있지. 물론 여기도 워스트가 있긴 하지만 불가능해. 아는 게 이게 항상 이게 타동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전명구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이제 원칙은 뭐냐면 갑자기 좀 다른 얘기인데 뒤가 엄청 길어. 그래서 목적어가 그럼 여기다 쓰게 되면 이게 맨 뒤에 가면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뒤로 보낸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는 타동사가 나오면 명사, 목적어, 명사 역할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런 게 많이 낀단 말이야, 중간에. 그 건너뛰고 가면 돼, 그지? 확실하게 아는 게 불가능하대. 뭐 작가가 의도하는 것을 여기까지구나. 뭐 하여간 뒤로 보낸 거야. 거기까지는 아니었네. 그러니까 그치, 우리가 작가의 의도를 100% 알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안은 인과관계이기도 하고 문제 해결이기도 하네. 여기 주제문 맞지? 그 작가의 의도를 디스카운트 할인하는 거야? 경시 무시하는 거지? disregard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의도는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는 거야? 여기 잘 이해 안 됐어도 여기만 좀 보면 되겠네. 집중하는 거. 그 글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의미든지, 그러니까 글이 만드는 어떠한 의미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주제문 맞네. 왜요? 그 다음에 인용 나왔으니까 뭐 닥터 어쩌고 저쩌고 뒷받침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주제문.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형은 주제문을 꼭 파악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맞추려면. 그러니까 이건 땡큐인 경우에 해당되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어려운 건 여기란 말이야. 그럼 뭐 어떤 게 주제문이지? 그래서 이게 주제문이었어? 이런 경우도 드물게 있으니까 하여간 주제문 좀 확정을 져야 돼. 그러면 이게 이제 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 얘기고, 그래서 이때 작가의 의도는 무시를 하고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그냥 글 자체의 의미를 파악을 하자.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이 정도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되고, 좀 그래, 간단하게 써놔도 돼. 그지? 그래서 저 사람이 유명하게 뭐라고 말했냐면, 작가를, 화자를 믿지 말고 이야기를 믿어라. 그렇지? 내용에 집중해라인 거잖아. 됐지? 약간 잘 이어지는 느낌. 그 다음에 physical aspect. 책의 물리적인 측면, 이를테면 뭐 종이의 질감, 그 폰트 크기, 이런 게 현저하게 독서 경험에 영향을 준다 해서 뭐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야 되는 거지. 왜 여기서 갑자기 책에 저런 물리적인 속성이 독서 경험 뭔 소용이 있어? 이거 이해하고 이거 상관이 없잖아.
그 다음에 새로운 비판 20세기 얘는 요런 개념을 무시를 했대. 요 개념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되잖아. 무시한 거지. 디사이퍼 밑에 있으니까 해독하는 거지. 해석, 이해하는 거야. 작가의 의도를 해석하는 거, 이해하는 거는 문학의 중심적인 목표다라는 거를 무시.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니까 위에 얘기하고 맞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비판이 나타났다는 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나 보지, 과거에는. 그래서 얘네들 계속 이어지는 얘네들이겠지. 여기 돼 있는 요거 얘네들, 크리티시즘 한 애들. 문학이 얘네가 주장하기는 나레이 법비행이네, 그지? 시크릿 메시지, 은밀한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아니야. 심어놓은, 그러니까 뭐 숨겨진 거겠지? 작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되도록. 그럼 그게 뭐냐? 역동적인 장이다. 다수의 의미가 있는 만들어진 거야. 뭐 때문에 불구하고 정말로 관계없이, 작가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작가의 의도 있다는 건 상관없이 다수의 의미가 있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괜찮은 거 같잖아, 그지? 의도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모형에서는 문학이라는 거는 뭐 textual world, 문자적 세상인데 작가가 has set in motion, 굴러가게 하는. 하지만 does not control, 작가가 통제할 수는 없어.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독자가 그 텍스트를 컨트롤, 통제를 하는 거야. 해석을 통해서. 그 독자가 글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는 거지. 작가가 그 자기가 써놓고 나는 이런 의도이거든? 이라고 통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 뭐 하여간 이게 확실하게 아니잖아. 얘는 2번이 소재 자체가 다르니까 난이도는 좀 낮은 거지만 이런 내용을 항상 조심해야 돼. 이게 경험상 전반부에 여기에 답이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던데 우리 학교 시험에서도 그런 적 있었거든? 2번인가 뭐 1번인가? 그랬었어. 그래서 하여간 많이 틀렸어. 그래서 그런 허를 찌르는 게 있으니까 하여간 주제문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디코드나 디사이퍼는 이제 암호를 푸는 거거든? 반대말 정도는 알아야지. 암호를 만드는 건 뭐야? 인코드지, 인코드. 이게 암호를 이해하면 만들다는 뜻이잖아, 접두사로. 그러니까 암호화하다, 뭐 부호화하다. 암호를 만드는 거야? 인코딩 한다는 게 뭐 그런 얘기란 말이지. 하여간 이제 코드라는 게 암호나 부호야. 그리고 코드가 그 법전이라는 뜻도 있지. 함무라비 뭐 법전 할 때. 그런 뜻,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거 있잖아. 그게 함무라비 법전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정도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는 자, 요거는 우리 30초 컷으로 한번 해보자. 요거는 일단 뭐 주장하는 바나 요지는 필자의 생각이 반드시 들어오는 거야, 이 유형 자체가. 그지? 일단 첫 문장이 이런 게 들어오면은 주제문이긴 하잖아. 필자의 생각이 있는 걸까?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하니까 진실은 필수적이야. 발전에, 진전에. 그지? 진실이 있어야지 발전할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지식의 발전에 뭐 그런가 봐. 왜냐면 이제 그 진실이라는 게 서비스 역할하니까 토대, 그 토대 위에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이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렇지. 일단 뭐 진실, 지식 뭐 좋아. 역접이네. 이게 주제문이 일단 될 수 있겠지. 그런데 가장 위험한 threat, 위협 중에 하나네. 이 지식의 축적의 위협 중에 하나는 발견이 되는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익숙한 소재다. 그지? 거짓 정보. 그럼 이게 뭐야? 문제 아니야? 프로블럼? 그치? 그럼 보통 일반적인 글은 이렇게 문제를 주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알려주고 끝나는 경우도 꽤 있지만 얘는 주장하는 바잖아. 무조건 해결책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훑어. 보통 여기 나오니까 중반부 이유거든? 그래서 주장의 표현에 해당하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건 빨리지. 이거 천천히 한 30초 동안 찾으면 의미가 없잖아. 그냥 읽는 거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그런 표현에 해당되는 뭐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 하지만 여기 보면 critical 있잖아.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잖아. 뭐 important, critical, necessary, essential, crucial 이거 들어가면 다 무조건 중요한 거니까 제 생각이거든. 뭐 그것도 있고 사실 그 직전에 보면 우리 책임이야 라는 것도 있으니까 두 개가 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이걸 보자고. 해결책이겠지? 중요하다. 참가자들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소셜미디어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보호하는 거지. 신뢰성을, 정보의 신뢰를. 그렇지. 정보 자체를 올릴 때 제대로 팩트 체크해서 올리고 뭐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런 지지를 하면서 보다 정보에 입각하고 합리적인 대중의 어떤 공동체.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알아서 잘 하세요. 그 얘기 아니야? 그치? 이거잖아. 그래서 한글 선지니까 운영자 입장도 뭐 아니고 뭐 사실 뭐 3번이잖아. 한글 선지니까 이거는 어렵지는 않았다지. 선택지 자체가 매력적인 거는 없다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는 요 문장하고 그치? 그다음에 요거하고 바로 매치만 하면 되겠고, 이것도 하나 보자. 한번 확인을 해보자. 뭐 이걸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SNS는 이제 일반 대중이 만들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하잖아. 그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잖아. 그 두 가지로서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 뭐 하는 게 take on a great role. 큰 역할 하는 게 우리 책임이야. 뭐해? 그렇지. 팩트 체킹 향상에 프로토콜을 하나의 뭐 실행 절차 같은 거거든. 뭐 하기 위해서 ensure accuracy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게 좀 더 와닿기는 하네. 그러니까 뭐 둘 다 가능하겠다는 걸로. 그 중간에 읽으면 안 돼. 이게 실전 상황에서는 공부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자, 그 다음에 그 소재가 매우 좋은 거를 하나 볼게. 1번을 한번 해봐. 그 다음 페이지에 제목 있지? 소재는 트롤이 나오지 않냐? 트롤? 그치? 트롤이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에코 챔버 이펙이라는 거를 뭐 처음에는 알았으면 땡큐고 뭐 몰랐으면 하는 이제 개념이라고 접근하면 되긴 하잖아. 에코는 반향, 울림이잖아. 메아리. 챔버는 하나 이제 밀폐된 방을 얘기하거든. 방 안에서 메아리가 계속 울리는 거를 반향실 효과라고 그래. 뭐 하여간 매체에서 처음에는 얘가 이제 개념이라고 할게. 뭐 A라는 개념이 발생을 한대.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냐면 정보나 뭐 아이디어나 뭐 믿음 같은 게 증폭이 되고 강화가 되는 거야. 트랜스미션, 뭐 전송, 전달, 반복. 이 폐쇄된, 둘러싸여진 시스템 내에서. 그러니까 뭔가 폐쇄된 시스템 안에서 정보가 돌아다니면서 자꾸 커지는 거야. 그래서 종종 다르거나 경쟁하는 관점을 익사시키는 거잖아. drowning out. 그지? 물에 잠기게 하는 거니까 들리지 않게 하는 거지. 그럼 벌써 이제 약간 느낌 뭐가 돼? 이거 저기랑 비슷한 거잖아. 알고리즘 지옥 이런 느낌이잖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관련된 것만 있는 이런 느낌이잖아. 이거 좋진 않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자체가 또 이해가 잘 됐다면 그럼 이런 게 있다는 건데 이거 또 문제 아닌가? 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걸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너무나 자세하게 정의를 줬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해결책을 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뭐 하나 정도만 더 볼게. 만약에 이제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계속 이어지면 뭐 이게 주제가 될 수도 있긴 한 거니까. 그러니까 빅데이터 소스야. 유틸라이징 활용하는 웹데이터를 활용하는 빅데이터 소스가 특히 이런 이 반향실 효과에 취약하다. 프론트가 이제 비프론트가 앞에서 한번 봤잖아.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는 거에 취약하다 해서 뭐 tend to 가장 쉬운 거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tend toward가 되겠지. 뭐 tend to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였다고.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사용해봐서 알지만은 뭐 데이터를 그런 이제 AI 같은 것도 써보면은 데이터 수집해서 알려주면은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해결책으로 가보자. 그래서 해결책처럼 보이는 게 있어 없어 후반부에 일단 뭐 명시적으로는 그런 게 보이진 않거든. 그러면 어쨌거나 해결책이 나오려면은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 후반부 이 정도에 마지막 문장 정도 보고 해결책이다 싶으면 땡큐가 아니면 올라가서 다시 확인해 보면 되지 뭐. 그치?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이러한 그 implication, 함축, 뭐 함의는 명백하다. 빅데이터 써서 뭐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였었으니까. 즉 웹데이터셋, 그 웹데이터 모음이라는 거는 오케이, 심하게 biased, 편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require, 요구한데 유의미한 해석을 뭐 하기 전에
결론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기 전에 이거네 해결책은. 그치? 결론 내기 전에 좀 잘 검토해보고 해봐라 이거 아니야? 해석 솔루션 이 필자 생각이 마지막에 나왔잖아. 이것도 똑같이. 그치? 그래서 선택지를 한번 볼게. 마지막 문제는 주제문이었네. 1번은 뭐 그냥 아닌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2번은 keep in mind that 명심해라. 빅데이터가 편향될 수 있다. 해결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요거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긴 하겠네. 그지? 저 반향시 효과라는 게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였잖아. 그 다음에 3번은 에코 챔버. 여기까지 되게 괜찮은 거지? 그지? 안 좋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잘 해석을 해야 돼. 팩트 체크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건 좋은 얘기잖아. 그지? 그 사람들이 진실을 배우는 곳. 그 다음에 4번은 뭐 purchase 빅데이터야. 아, 저 또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빅데이터를 왜 사냐. 그 다음 5번은 internal consistency의 가치야. 그 내면의 일관성의 가치에서 그냥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이것도 역시 좀 사실 빠르게 갈 수 있는 걸로. 그럼 소재를 한번 확인해 볼게. 이거 소재가 내용이 되게 괜찮거든. 일단 내용도 좀 더 볼게. 그러니까 사람들인데 이 웹 포럼은 이제 뭐 토론의 장 정도 생각하면 돼. 커뮤니티 이런 걸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들 자신을 둘러싼다고 목소리로. 근데 어떤 목소리냐면 유사한 의견, 걔네들 자신의 거하고 유사한 의견을 계속 울려 퍼지는 반영시키느냐? 에코니어 동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속한 무슨 토론방 뭐 이런 게 있다 치면 나랑 비슷한 놈들끼리 모여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때 저번에 이제 대신고 애들이 이걸 물어보던데 요거 디버징이라는 거 이걸 저기 이렇게 얘기하다 디버깅 아닌가요? 근데 디버깅은 버그를 없애는 거라 스펠링도 이거야. 디버그 다른 거야. 그지? 이거는 다르다는 의미야. 다양한 의견들이 무시가 되는 거고 비슷한 애들끼리 모였으니까.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은 marginalize 이것도 몇 번 나왔잖아. 소외되는 거잖아. 에일리언이라는 게 외국인, 외계인도 되고 외국인도 되거든. 그래서 에일리언에이트 하면 외계인으로 또는 외국인으로 만들어서 왕따시키다, 소외시키다 같은 말을 이들을 쓰게 되면 소외가 된다거나 디스미스, 무시 또는 기각되는 거, 트롤로, 그지?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면 트롤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가지냐면 왜곡하는 거야. 여기 또 잘 보면 돼. 그때 당시에 요 이제 토론이 벌어지는 그 시대 상황에서 간주되는 것, 일반적인 컨센서스, 합치, 의견의 합의로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에코 챔버 안에 들어있으면 다양한 의견들이 무시되는데 내가 소수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저게 맞다라고 합의가 되는 그러한 내용 자체를 왜곡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반영실 안에 들어있으면. 그래서 이런 이론 앞에 첫 주에 했었잖아. 인지부조화 이론. 그지? 이런 인지부조화 이론은 일단 땡겨볼게. is well established. 잘 확립되어 있어. 즉 인지부조화 이론이 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노력하냐. 내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외부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면 불편하니까 그치? 왜곡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 아니야. 정신승리 그거였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관되지 않은 이런 부조화를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distressed, 고통받게 되고 피하려고 하겠지? 그리고 줄이려고 할 거고 그런 부조화를 그리고 consonance 이건 이제 일관성 또는 뭐 조화 뭐 이런 거를 consonance는 저기 dissonance의 반대말이 되겠지? 그지? 여기 이제 디스가 있고 컨은 함께 같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치를 하려고 뭐 노력을 한다. 이렇게 일단 된 상태였고 단어를 참 하나 해볼게. 이거 디벌지. 이게 디벌지라는 거랑 이거는 컨벌지라는 거랑 뭐 또 구분 게 뭐 내신용 단어로도 얘기하긴 하거든. 그 볼지라고 하는 게 그 끝부분을 얘기해. 다른 말로 뭐 엣지를 얘기해. 엣지 끝부분. 그러니까 저기 마지널라이즈에서 말진도 끝부분이라는 뜻이 있어. 요 뜻이요. 그러면 요 DE는 숫자 2를 얘기해. 그리고 CON은 합쳐지는 together 이걸 얘기해. 똑같다 또는 함께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디벌지는 잘 가다가
끝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한글로는 분기하다라고 하거든. 갈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디볼징은 그래서 이제 분기하니까 그래서 문맥상 다양한이 되는 거고, 컨벌지는 두 개로 가던 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뭐 이게 수렴하다라고 우리말로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그 이거의 명사가 디버전스라고 해서 뭐 2000년대 초반에 스마트폰 나오면서 이제 유행했었던 말이 디지털 컨버전스거든. 디지털 컨버전스.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로 여러 가지 기능 하나 모아놓은 걸 디지털 컨버전스라고 하고, 디버전스는 그럼 뭐야? 분기나 뭐 발산 정도 되겠지. 디버전스야. 여기 보면 일단 이게 이제 방향실 효과거든. 이게 이제 내가 그런데 일부러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자꾸 자기들의 생각이 강해지고 외부 생각은 안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확증 편향이라는 걸 우리 많이 봤잖아. 그지? 요거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그 정보만 선택하는 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또 많이 본 게 이거랑 비슷한 게 이거 필터 버블이거든? 필터 버블도 많이 나오잖아. 본 적 있어야 되는데, 그지? 알고리즘에 갇혀가지고, 이게 그 유튜브 딱 생각하면 돼. 내가 보는 정보만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역시 이것도 다양한 의견 같은 거를 무시하게 되는 효과가 있단 말이지.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효과가 있어. 이게 다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확인 좀 해볼 필요가 있어. 영어로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4번은 요거는 좀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보면 이해는 될 거야. 폴라라이제이션이 양극화거든. 양극 단어 나는 거. 폴라가 극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 집단 극화라는 게 비슷한 놈들끼리 모여 있으면 더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거고, 저거 관련된 뭐 지문도 꽤 있었거든. 집단 극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띵킹이라고 하지. 집단적 사고라고 하는 거.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집단 사고에 반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내가 튀면 좀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왜곡된 의사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동조, 이것도 소셜 컨포머티 같은 경우도 이게 다들 하는데 나만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의견, 다양한 의견은 다 무시가 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한번 개념적으로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해되겠지? 저거. 그래서 저런 애들이, 종류들이 있다더라.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 그 다음 거가 조금 어려웠던 것도 같아. 156페이지. 이걸 한번 해볼게. 그래서 아까 생각이 안 난 게 컨버전, 컨버트. 비슷하잖아. 컨버전스하고 컨버전하고 약간 그런 느낌. 컨버트는 바꾸는 거잖아. 전환. 그래서 컨버전. 오케이? 이게 내신용단에 이거 그래서 얘기한 거야. 자, 일단 인터널레이제이션. 얘는 그 내재화, 내면화라고 하지. 내가 이제 익숙하게 받아들여서 확실히 내 거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얘는 자율이지. 자율이나 자치. 자율에 의존, 자율에 대한 지지에 의존을 한대. 그러니까 뭐 얘도 한글로 뭐 표현을 해보면 이게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내재화라고 하는 거는 자율에 대한 지지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지원이나 뭐 일단 뭐 그렇구나. 첫 문장이 뭐 필자 생각 같기도 해. 그다음 컨텍스트, 문맥 또는 맥락이 되겠지. 맥락, 주변 상황. 통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굳이 이런 거를 몰라도 예시니까 통제적인 맥락을 얘기하는군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주어고 동사란 말이지. 얘가 사람들 이끌 가능성이 최소야. 어떤 그들 자신만의 활동을 가치를 두도록. 왜냐면 이게 상대 개념이잖아. 이게 그 자율과 여기 통제 어디 있었지? 여기 컨트롤. 이게 반대 개념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인터널레이션 되는 건데 이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일 거 아니냐? 그치? 뭐 그러니까 여기는 첫 문장하고 비교해 보면 오케이, 일단 그럴 수 있겠구나. 통제 자율이 없는 상태니까 뭐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걸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이제 밑에 주석은 있었는데 이 단어는 기억을 해줘야 돼. 세일런이나 명백한 뭐 두드러진이라는, 그러니까 뭐 보상이나 처벌을 확실하게 주는, 이거 하면은 상 준다, 벌 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당연히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가치를 둘 수가 없겠지, 그지?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이 책 하면서 한 두세 번 나온 거 아니야? This is not to say that. 그 뒤가 뭐가 나오는 거였어? 대신에 오히려 이거 있잖아. 그지? 이 패턴은 그게 뭐였었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아니야. 그거는 그렇다고.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야 해서 일부 수정을 좀 해준 다음에 여기 이제 수정하는 오히려 이거야. 이렇게 되는 그 구조였잖아. 그지? 이게 순서 같은 데서도 의미가 있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뭘 말하는 건 아니냐? 요거 통제 전략이 마이너스였는데 통제 전략이란 통제가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야. 있긴 있다는 거지.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수십 년의 조작 실험 뭐 이런 건 뭐 중요하진 않을 거야.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내신에서 다뤘었던 그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보상을 주면 그 행동을 더 하는 거고 벌을 주면 행동을 막는 거 있잖아. 입증을 한다 하여간 통제도 효과가 있어.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데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무시하진 않는 이런 거잖아. 하지만 이제 그게 오히려 그건 뭐냐면 the more salient, the external control. 그러니까 외부적 통제가 더 두드러질수록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더 많이 그 사람이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단지 외부적으로, 외적으로만 규제에 조절이 될 수 있어. 그리고 걔 자신의 행동 안에 인트로젝트? 뭔지 모르지만 하나 정도만 봤어. 그럼 일단 여기도 가능한 얘기잖아.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밑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긴 하겠지만 하여간 이게 이 내재화, 내면화라는 건 자유를 지지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런 통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 행동 자체를 알아서 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니까 잘 맞는 거죠, 여기까지. 그치? 그 다음에 consequently야. 그러면 얘는 이제 순접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 계속. 여기 앞에가 이제 뭔가 안 좋았으니까 계속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안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does not develop a value. 가치를 발달시키지 않겠지. 투자를 행동에 있어서. 괜찮네, 여기까지도? 하지만 흐름 바뀌나 보네. 대신에 remain dependent on. 의존하게 된대. 외부적인 통제. 괜찮네? 마이너스 계속 이어지는 상태인 거니까. 맞지? 이게 역접이 아니니까. 또 떠지라고 또 순접이 나왔네? 그래서 부모인데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보상하고 강제하고 회유하는 거야. 회유? 그래서 걔네 자녀를 숙제를 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뭐 실전 상황이면 이거 3개나 있으니까 한두 개만 알아도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율로 맡기는 게 아니라 자녀가 숙제를 하는 거 보상 주고 처벌하고 뭐 이런 상태. 저게 왜 그러지? 요런 부모는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 그렇게 그 행동을 할 오직 이렇게 보상되고 뭐 이렇게 회유되고 강제될 때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런 아이는 안 좋은 아이 아니야?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잘 이어지고 있지? 역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처음에 나왔던 저 얘기하고 반대 얘기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저 얘기도 한번 나올 때가 되긴 했는데 또 역시 외부적인 통제의 세일런스, 저거의 명사지 두드러짐, 분명하게 겉으로 보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책임의 습득, 즉 자기 책임의 습득이라고 하는 게 이 자율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를 드라이브 하겠어? 촉발을 하겠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뭔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 요게 이제 딱 갸우뚱 해야 되는 거죠. 이상한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alternatively는 대신에, 대안적으로 대신해서 이게 역접이라고 하면 돼. instead처럼 이해하면 돼. 대안적으로 대신에. 그럼 이제는 역접이었으니까 이제 플러스로 좋은 애들 나와야 되는 상태야. 부모인데 supply reason. 이유를 제공을 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 감정적 이해도 주고, 공감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이게 이제 결국은 자율성을 지지하는 거잖아. 그리고 외부적인 인센티브, 동기부여를 최소화로 사용하는 부모는 어떤 아이를 갖겠어? 당연히 좋은 아이겠지? 알아서 하는 아이. 인터널라이제이션이 내재화가 되는 아이가 되겠지? cultivate, 육성할 가능성이 있대. 그 아이 안에 있어서 일에 대해, 과업에 대한 어떤 자율적인 의지 또는 가치 뭐 이런 거를 가지게 만들 좋은 아이로 가능한 거네. 답이 4번이고 원래 교재에서는 저거를 뭐 언더마인을 썼는데 악화시키다 부정적인 말은 다 가능하겠다고. 그지? 여기 뭐든지 뭐 파괴한다, 뭐
disrupt 뭐 방해한다 뭐 다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왜 쓰냐면은 아까 인트로젝트가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인트로젝트를 외우지 말고 젝트를 외워라 라고 그거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볼게. 일단 젝트는 어근으로 기억 꼭 해줘야 돼. 뚫어 던진다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젝트에서 이는 부정의 안으로 던지다 해서 이게 투입하다 뭐 주입하다 이 뜻이잖아. 그지? 투입 주입. 뭐 자금 같은 거를 뭐 투자할 때 목적어 뭐 돈이면은 뭐 자금이고, 인젝트가 이제 뭐 주사 같은 걸 놓을다 할 때도 인젝트를 쓴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젝트는 이제 아웃으로 바깥으로 던지는 거잖아. 그래서 뭐 탈출하다는 거지. 뭐 내쫓다, 탈출하다, 뭐 이런 뜻이야. 뭐 내쫓다. 그래서 혹시 니네 영화 중에서 쫓다지? 탐 크루즈 나오는 탑건이라고 혹시 아니? 거기에 보면은 전투 비행사가 비행기를 버리고 탈출을 하잖아. 위가 열리면서 이젝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탐 크루즈가 이젝트 탈출, 비상탈출. 그 다음에 압젝트는 오븐 어게인스트야. 뭔가에 대항해서 던지는 거니까 얘는 이제 뭐 동사로 쓸 때 요까지 하지. 압젝트 하면 이제 반대하다잖아. 압젝트, 그지? 의견이 나한테 왔으면 대항해가 확 던져버리는 거다. 약간 연상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겁나 많이 본 서브젝트가 있잖아. 서브는 언더란 말이야. 아래에 던진다 해서 우리가 뭐 학생의 아래에 던져진 거, 뭐 학과목이라든지, 뭐 대화의 아래에 던져진 주제라든지, 실험의 아래에 던져진 실험 대상자, 다 아는 뜻이잖아. 그래서 제가 형용사를 좀 기억을 해줘. 보통 이렇게 쓰이거든. be subject to 이렇게 하게 되면 주어가 목적어의 아래에 던져지다 해서 목적어의 주어가 영향하에 놓이다라고 어근접사를 이용해서 좀 이해를 해주면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거든. 이것도 뭐 가끔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는 프로는 이제 앞으로거든. 비포나 포워드야. 그럼 생각을 앞으로 던지다 해서 프로젝트는 예상하다, 예측하다, 뭐 프레딕트 같은 뜻이야. 물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젝트 뭐 그거기도 하지. 무슨 학업 프로젝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리젝트도 이거 뒤로 다시 던지는 거니까 비슷한 거지. 이것도 거절하다, 뭐 반대하다가 되는 거지. 리젝트 하면 내가 제안 받았는데 뒤로 획 던지는 거지. 그래서 인트로젝트에서 인트로는 인투거든. 인투 안으로 또 던지는 거니까 인젝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젝트는 한번 정도 정리해서 기억을 하면 쉽게. 여기서 이제 쉬운 단어는 원래 너무 이제 익숙해서 아는 거 말고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추천, 그지? 뭐 하여간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들어왔어. 사람들이 고려를 할 때야 어떠한 하나의 요소의 영향을 걔네들의 행복에 미치는, 그럴 때 사람들은 빈칸하는 역시 경향이 있다지. be inclined to. 그러면 이 이제 빈칸 문장 자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에 미치는 영향 한 가지 요소를만을 고려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 맞지? 올라가서 봐야겠네. 주제문 찾아야 되겠네. 우리 삶의 한 가지 측면은 이것도 한 가지였잖아. single factor, one aspect. 한 가지 측면에 집중을 함으로써 우리는 고려를 못해요. 모든 다른 것들. 행복도 있네? 행복에 기여하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말은 이거 아니야, 이 부분. 그렇지? 이거잖아. 그러면은 뭐야? 이렇게 쉽게 답이 나오나? 해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행복에 기여하는 다른 요소들을 인식을 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딱 가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예시가 나왔단 말이야. 너무 그냥 끝인 건데? 해서
주제문을 확증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however 있잖아요. 그렇지, however 있어. 그지? 여기.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시 안에 있는 반대되는 대조인 것처럼 보이거든. 여기 뭐 여기 정도 확인하고 근데 네가 만약 그 순서를 바꾼다면 이런 거 그럼 예시가 이어지는 상황인 거니까 글의 흐름 자체가 바뀌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도 보면 여기를 기점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견된다 해서 뭐 다른 거에도 저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선택지를 한번 볼게. 우리가 생각한 내용이 있는지.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영향을 준 한 가지 요소만 집중을 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요소는 인식하지 못한다. 천지를 가볼까?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냐? 그것, 이시 가리키는 거는 단수니까 싱글 팩터지? 알고? 그 한 가지 기여하는 요소의 기여를 의심을 한다. 그건 아니지. 다른 애들을 모른다는 거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한 가지 요소의 빈도를 측정한다. 저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사람들 자신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도 아니잖아. 다른 걸 모른다는 거고. 그 다음 4번은 그것 한 가지 요소의 중요함을 과장한다. 과장하는 건가? 그 다음에 5번은 걔네들의 성취를 오버룩, 간과한다. 무시한다. 저것도 확실하게 아니잖아. 그래서 확실하게 하는 걸 지워서 4번 정도를 찍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일단 답은 구할 수는 있어. 그럼 생각을 좀 더 해보면 다른 부분을 무시한다는 거는 즉 개의 역할 자체를 과장해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중간에 내용을 안 봤지만 그 4번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다고. 실전 상황에서도. 중간에 예시를 한번 볼게. 자, 예를 들어서 네가 학생한테 2개의 질문을 던졌어. 너 네 삶의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하냐? 그 다음에 followed by는 뒤이어라고 해석을 해서 이게 선후관계가 중요한 거잖아. 앞에 나오는 게 먼저고 뒤에 나오는 게 나중이지. 선후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 던지는 거지. 너 지난달에 데이트 몇 번 했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삶의 전반적인 행복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데이트 몇 번 횟수? 뭐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럴 때는 이 2가지 답 사이에 관계가 없어요. 행복한 거하고 데이트하고 뭔 상관이 있어가 된다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자, 그런데 네가 질문의 순서를 바꿔요. 그리고 start with the dating question. 그러니까 질문을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게 강한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게 지난달에 데이트 몇 번 했어? 10번. 행복하니? 너무 좋아요. 이런 느낌인 거잖아. 지금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더 많은 데이트가 있는 사람이 동사다? 평가한다? 자기 자신을 더 행복한 걸로 평가를 하더라고. 걔네들의 삶을 어떤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데이트 안 한 애들이겠지? 더 적은 데이트? 그렇게 됐네. 그럼 이 질문 순서가 중요하구나. 가 된 거고.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by focusing. 집중하는 것 또는 anchoring. 고정시키는 거야. 이 응답자를 어디에 이 인기도라는 매조, 척도에 고정시킴으로써 너는 영향을 주는 거야. 걔네들의 행복에 그 이후의 평가에 대해서.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처음에 데이트 횟수라는 거를 물어봐가지고 여기에다 집중을 시키면 요인 자체가 여기에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빈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금 데이트 횟수가 한 가지 요소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 얘네들이 되게 행복하다고. 사실 같은 거를 질문만 바꿨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대답, 요거에 대한 대답에 영향을 줘가지고 과장한다가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으네. 그 얘기긴 하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내가 아까 이거를 고정시킨다고 했잖아. 앵커링. 이것도 좀 기억을 좀 해줘라. 이게 이제 마케팅, 이게 이번에 그 개정 교과서 너네 1학년 애들 교과서에 저게 1학기 때 있었거든. 앵커링 이펙트라고 해. 앵커는 그 닷이야, 닷. 그래서 배가 정박을 할 때 항구에다 대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무거운 거 딱 내려놓고 자리를 고정시키는 걸 닷이라고 한다고. 우리말로는 저걸 이제 앵커링 이펙트를 뭐 닷내림 효과라고 하던데,
그 예시가 그거였어. 저 개념은 혹시 알고 있었니? 앵커링 효과? 앵커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앵커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뭐 신제품을 뭐 아마도 그 아이폰 같지? 할 때 유명한 사례래.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하면서 청바지 입고 나타나 검은 터틀넥 입고 나타나가지고 신제품을 $1000 이하로 우리는 발표할 겁니다. 처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999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다 얘기를 착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490 우와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게 처음에 고정 효과를 사람들한테 $1000라는 걸 마음속에 심어주면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그 다음 평가하게 돼 있단 말이지. 그게 앵커링 효과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응답자를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게 그 데이트였었자 위에 여기다가 생각을 딱 고정을 시키는 순간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한 이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라고. 이게 지금 그거요. 앞에 처음에 제시한 기준을 기준으로 그 다음 거를 평가하게 돼. 상대적이거든. 왜냐하면 특히 행복 같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은 절대적인 수치로 나오지 않으니까 항상 뭔가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한단 말이야. 그래서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 게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예시가 그 교과서에 있었던 게 똑같은 뭐 $50짜리 신발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50인데 또 하나는 요거 있잖아. 이렇게 $100에서 $50에 사실 곧다 큰 이렇게. 그럼 이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앵커가 냈었으니까 기준점이 되니까 뭐 그런 얘기였어. 앵커링 효과라는 거. 이것도 항상 뭐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사실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 했겠지. 처음 봤을 때는 잘 몰랐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것도 내용 좀 볼게. 동일한 효과가 발견이 되는데 언제 어텐션 주목이 뭔가 요구가 될 때 응답자의 뭐 결혼 건강한,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네. 뭐 결혼이나 뭐 건강 관련된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행복을 물어보게 되면 거기에 영향을 주더라. 얘네들이 기준점이 되니까. 그래서 reason, 이유, 행복 수준이 변화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몰라. 걔네가 how happy they are, 얼마나 행복한지 일반적으로 몰라. 그래서 걔네들은 be susceptible to, 뭐뭐 하기 쉽다, 뭐뭐에 취약하다지. 뭐에 이 주의의 집중을 삶의 다른 측면에 집중을 하기가 쉽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온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일반적인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평가를 잘 못하기 때문에 뭔가 특정한 고정점을, 기준점을 주게 되면 그게 향후에 그 두 번째 이 평가에 영향을 주게 되더라. 특히 행복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걸로. 그치? 이것도 소재는 좋았다요. 자, 그 다음에 그래, 또 기출을 봐야 되겠지? 그 160페이지를 한번 해볼게. 이건 쉬워. 좀 부족한 느낌이라. 자, 일단, 얘는 뭐 주제문 찾는 거잖아. 뭐 여기 먼저 보는 게 별로 의미 없잖아. 자, 20세기 턴, 전환기에, 전환점에. 그, anthropologist, 인류학자인데, 훈련을 받은 이지, 뭐, natural science, 자연과학, 뭐, 인류학자고, 얘가 재상상, 다시 생각을 했다는 얘기지. 뭘 재상상했냐면 이 인류에 관한 과학, 즉 뭐 인류학이겠지? 얘가 무엇처럼 보여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회과학자들이 이 문화 집단 연구를 시작해야 되느냐. 공업하고 시작하다 착수하다지. 주어가 목적어 주의로 가다 해서 뭐 비긴 정도로 생각하면 돼. 뭐 우리 쉬운 말로 비긴이나 뭐 initiate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인류학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인간의 뭐 역사나 뭐 인간이 뭐냐 이런 거 발자취 뭐 이런 거 찾아서 뭐 원시 시대, 그러니까 원주민처럼 사는 뭐 이런 데 섬 같은 데 가서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보통. 그지? 고대 유적이나 그 인류학자거든. 하여간 여기서는 20세기로 전환이 되면서 뭐 저렇게 훈련받은 애들이 저 인류학이라고 하는 저 학문이 어때야 된다라는 걸 다시 생각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존의 걸 좀 수정한 거야. 그래서 위에 나오는 일부 인류학자들 일부는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인류학자가 적어도 써야 된다. 되게 많은 시간을 실제로 관찰하고 대화를 하면서 연구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원주민 연구를 하려면 거기 가가지고 걔네 관찰도 하고 말도 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흐름을 바뀌는 게
요거는 그전 애들이야. 얘네들 전에 애들. 그 초기에 민족 지학자라고 밑에 있긴 했었잖아요. 에트노그래퍼. 근데 요거는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에트노가 형용사로는 에트닉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민족의 좀 크게 얘기하면 인종애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 뭐 그래프는 쓴다는 거니까 뭐 민족이나 인종을 쓴다는 얘기가 그 민족 지학자라는 게 하여간 뭐 인류학자랑 비슷한 애들 같아. 하여간 저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여행을 했다고 외딴 장소로. 근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논의가 되는 사람들, 그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살았고 그리고 썼어. 몇 주를 또는 이제 몇 달까지 거기서 살았다는 거야. 그럼 가서 뭐 연구를 하고 시간도 보내고 했다는 거야. 요거는 이제 병렬은 이렇게 병렬은 얘네들이. 요거는 이제 얘네들 그 원주민들이 사는 장소를 갔다는 얘기고.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뭐 가서 같이 뭐 대화도 하고 살고 뭐 이래도 되는 거잖아. 그랬는데 걔네들이 뭘 찾았냐면 이게 해석적인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저 원주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서양이야. 로컬 호스트라는 게. 호스트는 이제 거기서 얘네를 맞아준 사람일 텐데 얘가 원주민이 아닌 거야. 같은 백인을 찾은 거야. seek out. 근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이 원주민이지? 원주민하고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 지역에도 익숙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식민지 관료 같은 사람들 뭐 선교사나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뭐 인도네시아 무슨 섬 여러 개가 있으면 예전엔 다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우리 뭐 예전에 일제강점기처럼 가서 관료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 현지인이랑 같이 사는 이 백인을 찾았다는 거지. 그리고 숙박도 찾았대. 얘네를 통해서. 그럼 이게 원주민 방식이 아닐 거 아니야 얘는. 그 얘기야.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정확하게 얘기가 안 됐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 올도가 있으니까 오케이 주제문이 맞구나 되는 거지. 걔네들이 가끔씩 요거 동사 강조하는 거 정말로 모험을 했어. 커뮤니티 그 원주민 사회에 가이드가 없이. 이게 요새 얘네가 가이드 역할이지. 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걔네들은 쓰질 않았다고. 유의미한 시간을 그 지역 사람들하고.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여기 중간에 초창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뭐 얘네들하고 여기서는 같이 보내고 해야 되는데 요거 있지 연구된 요거에 상반된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의 관찰은 어떻게 수행됐냐? 걔네들의 이게 우리가 알고 이제 베란다야 베란다, 그지? 발코니 뭐 베란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자기들의 이 익숙한 환경을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 원주민처럼 안 살고 뭐 침대도 깔아주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고. 뭐 그러니까 익숙한 환경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1번은 뭐 참 오래가는 관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콜라보레이티브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3번 괜찮지? 참여하는데 직접 접촉이 거의 없이 그지? 연구되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접촉 안 하는 거야. 자기도 익숙한 환경하고. 아까 그래서 여기 서양에 그 가이드가 있었단 말이야. 뭐 협력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원주민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해서 3번인데 얘는 오답이 1번하고 4번이 뭐 좀 나왔는데 뭐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거든. 뭐 10%대니까. 그래서 3번이 뭐 54%라서 골고루 찍었다. 그래서 이게 잘 몰랐다는데 마지막 문장만 좀 집중하면 될 것 같아. 올도 부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 2번. 이것도 중요한 이유는 뭐야? 부정이잖아. 이거 nothing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빈칸을 포착할 수 있는 게 없어. 빈칸만큼 포착할 수 있는 게 없다지. 뭐처럼 여기가 명사 자리겠지. 빈칸은. 그치? 명사 자리가 되겠지. 그러네. 그래서 like frequent public hysteria over minute change. 빈번한 대중들의 이거 우리가 아는 거 그 히스테리야. 히스테리. 그러니까 되게 뭔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 막 짜증내고 막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런 건데 여기서는 요 단어는 기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뭐 나눴어. 요게 형용사다. 형용사. minute이라고 해서 분이라는 minute하고 스펠링은 똑같아. 되게 작은 예, 작은 tiny 정도로 생각하면 돼. 작은 변화에 대한 대중들의 짜증, 뭐의 제품의 겉모습하고 느낌 이런 거에 사소한 변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뭔가 별로로 반응하는 거 이런 것처럼 빈칸을 나타내는 거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빈칸 자체가 요 얘기를 하긴 하는 건데
뭐 일단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건 이제 예시잖아. 뭐 예시를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치? 미국의 과일 기반 음료 회사의 뭐 제왕적인 로고 변화를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대. 그 2009년에 뭐 전설적인 광고 대행사지. 얘가 이제 고용이 됐어요. 그 회사의 로고하고 라벨을 리디자인 다시 한번 좀 바꿨으면 좋겠다. 디자인을 다시 하는 걸로.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지. 그러니까 목표는 뭐였냐면 그 브랜드한테 주는 거였대. 보다 현대적인 모습을. 좀 현대적. 왜냐면 전설적인 회사니까 오랫동안 옛날 이미지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명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저기 동사. 하긴 동사긴 할 텐데 수동태니까 동사 D가 진짜 주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코닉 이미지가 사라졌다, 가버렸다잖아. 그러니까 상징적 이미지가 없어졌대. 상징적 이미지는 이렇게 뭐 빨대를 오렌지에다 꽂아놓은 이런 모양인가 봐. 그러니까 과일 회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바꿨겠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그래서 인지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색깔 배합도 역시 바뀌었고, 하여간 바뀌었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뉴 체인지가 되는 거지. 근데 제품 자체는 다르지가 않았고, 여전히 똑같은 과일 주스고 똑같은 이름이야. 근데 박스만 약간 달라진 거야. 요거지? 그런데 어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서 브랜드를 다시 뭔가 재출시한 2주 내에 회사가 그 수익의 20% 잃어버렸어. 뭔가 매출이 급감한 거고 30일 이내에지 런치하고 출시하고 걔는 그 디자인을 선반으로부터 제외해서 다시 끌어당겼다는 얘기니까 오픈은 이제 분리 이탈이니까 철수한 거지, 철수. 그리고 원래 디자인으로 돌아간 거야. 됐지? 여기까지.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렇게 여기 앞에 상황은 제품의 변화만 있었고 빈칸에 들어가는 건 이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요거만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요거 돼야 됐지? 사람들이 선호,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뭐 그거라서 답은 저걸로 가면 돼. 또 1번은 가격이니까, 프라이스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2번은 이제 디스테이스트는 혐오거든? 테이스트가 취향이란 뜻이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혐오. 그러면, 얘는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리고 뭔가 이제 변화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2번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으네. 그 다음 3번. 제품 색깔에 대한 고정관념. 색깔 얘기는 아니지. 그냥 전체적으로 다 디자인 다 얘기했었던 거니까 지우면 되겠다. 그 다음에 브랜드는 완전 새로운 신상,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매혹,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했잖아. 그지? 반대 개념이고. 그 다음에 5번은 대중들의 obsession, 집착이지. 아이코닉 스타, 상징적 스타에 광고에서 스타이가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2번,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게 뭔가 변화됐으니까 익숙하지 않았던 거고, 왜냐면 이게 오래된 회사니까 되게 익숙한 모양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싫어했다더라 라고 하는 2번이 답이 되는 걸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밑에를 읽어보면은 여기는 이제 나중에 추가로 봐봐. 원래 이제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우리 인스타의 회사가 페이스북이잖아. 얘네들도 딱 그랬던 것 같아. 뭔가 로고를 바꿨다가 다시 되돌렸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더 웃긴 거는 그 다음 문장에 뭐 오래지 않아 가지고 30년이나 오래된 이 광고 대행사가 문 닫았어. 위권 때문에 문 닫은 거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 순서도 하나 봐야지. 164페이지. 이거 한번 해봐. 자, generally close connection. 일반적으로 가까운 관계야. 건강하고 동물이 원하는 것 사이에 가까운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게 일단 건강하고 그 다음에 동물이 선호하는 뭐 음식하고 뭐 관련이 있다, 좀 이런 느낌이야. 인과하네? 왜냐면 뭐 올바른 거를 확보하는 걸 원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거를 피하기를 원하는 것, 이가 주된 방법이래. 동물이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도 뭐 그렇긴 할 텐데, 동물들은 자기들이 이제 경험칙으로 동료가 저 과일을 먹고 죽었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안 먹는 거잖아. 뭐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지. 진화적으로 그렇게 발전했을 거 아니야? 정보가 공유가 되니까. 그 정도는 일단 소재는 이거다. 알겠다 야. 여기서는 대인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겠지. 동물일 거 아니야? 다 동물이잖아. 걔네들은
preemptive action, 이것도 기억해줘야 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대. 취할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최악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제 제시문 다음에 이게 올 수 있냐 없냐는 건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최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물이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때? 의견을 물어볼게. 재호야, 올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어. 아, 올 수 없을 것 같아? 모르겠어지? 두 가지. 그래, 모르겠다. 좋아. 그지? 뭐, 이거, 일단 뭐,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거 말고는 다 물음표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B는 동물이 뭐 발전을 시켰대. 많은 다양한 방식들, 뭐, 건강 유지하는. 그리고 이제 다시 잃어버리면 뭐, 다시 찾는 방법. 이를테면 능력. 왜 이렇게 길어? 하여간 요거는 동물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뭐, 다시 찾는 방법, 건강 유지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발전시켰다. 이것도 그냥 가능할 것 같아. 안 된다고 확실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C는 C가 그나마 땡큐 같은 게 하나 있네. however 있으니까. 그치? 동물은 또한 또 잘한대. 그러나 이게 조금 그렇긴 한데 또한 잘하는 거잖아. 동일하게. 앞에도 잘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또 잘하는 거야. 이건 열거야. 그러니까 부상을 다루고 질병을 deal with 다루는 걸 또 잘하는데 뭐 하기 전에 걔네들이 발생하기 전에야. 그러면 적어도 잘하는 게 하나 앞에 있었어야 되니까 이건 잘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however 있으니까 또 뭐 그렇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 앞에 잘하는 거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 방법도 괜찮아. 항상 얘기하지만 약간 미궁에 빠졌다. 그러면은 나누는 거 있잖아. 소재 연결. A 같은 경우에는 이건 소재 연결을 가볼게. 뭔가 선제 조치를 취한다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뒷부분을 보면 걔네들은 뭔가를 원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걔네 건강에 필수적 1, 생존에 필수적 1 not for now, but for now의 법비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선제 조치, 뭐 키워드 근데 이게 미래를 위한 뭔가를 명한다는 거래. 왜냐면 저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나의 법비가 있으니까 그지? 지금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미래를 위한 거야. 그럼 선제 조치도 지금 보니까 이것도 지금 미래였던 거네? 맞지? 미래였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B를 갔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하나의 문장이니까 얘가 건강을 아까 대충 날렸던 유지하고 뭐 회복하는 뭐 다양한 방법 따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지? 뭐 여기까지도 다 그런 얘기잖아. 여기 크게 뭐 흐름이 바뀌지는 않았잖아. 여기 서체에서는 예시니까. 이건 이제 두 개로 쪼개기가 좀 그래요. 문장도 하나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however 역접이 있었어. 얘네가 또 잘하는 게, 그러면 요 위에서 약간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before 있네? 그럼 이게 발생을 하기 전에 어떤 질병 하나만 하자고 이런 거를 대응을 잘함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길긴 하지만 발생 전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것도 약간 미래 느낌이 있네. 그 다음에 걔네들은 복잡한 일련의 메커니즘 기제를 발전을 시켰어. 예상하고 피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뭔가 저런 뭐 예상 같은 거 어떤 메커니즘 기제가 있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미래라는 게 있구나. 이게 발생 전이 미래고 미래잖아, 그지? 그래서 흐름은 적어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바뀐 다음에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오면 여기가 뒤집어져서 잘하는 거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래냐 결국은 요거는 뭐냐면은 이미 지나간 거 뭐 현재라든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미 부상을 입은 거에 대해서 뭐 잘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또 잘하는 게 미리 할 수도 있다 해서 이제 미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미래 정도로만 미래만 좀 잘 찾아도 가능할 수 있겠더라.
됐어? 이건 정답률은 높은 편이었어. 60%니까 62%니까. 일단 시간이 뭐 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뭐 교과서를 하긴 할 텐데 문법은 가져오고 이거 니네 이거 많이 했어? 수특?